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휴가는 또 제대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올해는 휴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그래도 계속 논문의 세계에서 이 도 닦는 심정으로 연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책이 나왔길래 또 사서 보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나 구글을 검색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동영상 썸네일을 보셨으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말 논문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교수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저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나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승자는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 연구력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어차피 이제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쓸 때, 그때 어차피 고생해야 되니까 고생하는 김에 그냥 빡시게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작심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파고드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 연구력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의 수준이 이거 점점 깊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한테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궁금합니다 하면서 들고 오는데, 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낍니다. 저분 좀 질문 좀 안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도 공부하다 보면 어디 물을 데는 없고 궁금해 미치겠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거든요. 야,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다가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되면 이제 저도 모르는 거지. 저도 깊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저도 좀 물어보고 검색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사태까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죠. 이제 하산하시죠. 왜 자꾸 그런 문제들을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나를 머리에 진짜 머리카락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 경지에 오기까지 이제 적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몇 년 동안 얼마나 파고 들었겠어요. 대부분 보면 막 원서 보기 시작하고 그분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만 때만 영상 그리고 구글 검색 책, 질문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것들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런 질문들이. 사실 이제 어떤 질문과 응답, 대답 속에서 배우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습니까? 공짜로 공부하는 그런 직업인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저도 사실 두통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항상 두통약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르렀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딱 들어보면 옛날에 제 생각도 나오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뭐냐면요. 자꾸 그러잖아. 나는 수학 1도 몰라요. 무슨 논문 1도 몰라요.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 대한 그 수준을 낮다라고 아예 그냥 기대치를 애초에 떨어뜨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몰라도 돼.
이거 뭐 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논문 잘 쓰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끈기 있잖아요, 끈기. 그리고 이제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말하는 거죠. 이 지적 호기심을 끈기를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저도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와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전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문, 기술, 기법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닥치는 벽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용어가 힘들었어요. 용어. 이게 무슨 뭐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용어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를 입에 쫙쫙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도록. 일단 용어가 입에 쫙쫙 달라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용어 때문에 힘들 겁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용어 외워버리세요.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도록. 옛날에 그 뭐 영어 단어 외울 때 저도 그랬지만 화장실에 변기에 딱 앉으면 옆에 벽에다가 포스트잇에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 책상 앞에 냉장고에 뭐 집에서 나가는 문 앞에 다 붙여놓는 거지. 그래 하루 종일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 그런 식으로 용어부터 외우시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파고 들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때쯤 되면 오히려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상호 뭐 어떻게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는 이제 처지가 되는 거지. 그때 되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어봐야 되고. 그 분야는 그분이 이제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학교로 가져가서 학교 안에서 한번 적용시켜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계신다면 이제 대학원생 학생분들이라면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대장은 누구냐? 교수님이죠. 그래서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연구가 나중에라도 학교 나와서라도 연구를 계속 하실 분들은 내 연구가 앞으로 더 빛나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을 내가 앞으로 계속 갖춰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의 세계에서 이 바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제일 그나마 요 학교 안에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은 교수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맞다고 가정하고 그냥 쫓아가는 건데 사실 교수님 말도 틀린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어쨌든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나 뭐 심사위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없으면 내가 학위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맞다고 가정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면 그거는 뭐 믿고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아리까리한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설명한다든가 또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교수님 말이 조금 이상해. 그런 경우에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고 교수님 앞에서는 따른 척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아, 이거는 교수님 말이 틀렸구나. 교수님도 틀릴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별도로 이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교수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뭔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모든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컨설팅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면 갸우뚱해요.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교수님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이 많은 것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진짜 그거를 틀린 건데 막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가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지도 이제 교수가 된 거라.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가르쳤는데 어떤 똘똘한 제자가 한 명 와가지고 교수님 그거 아니던데요 이랬을 때 나중에 살펴보니까 진짜 아닌 거거든. 그때 황당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공부를 했었던 거지? 그때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부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다르게 또 조사를 또 해보고 해서 또 물어보기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울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생분들 쎄빠지게 논문 지도 받고 심사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통과가 되잖아요. 제 거짓말이 아니라 통과되고 딱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100%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라고 단어는 못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 통과내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일주일 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허탈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죠. 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통과된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동안 뭐 6개월, 1년 이거를 이 개고생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통과가 되고 나면 통과되기 전까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이게 대단한 건지 안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다 받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니다가 통과가 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쉬고 정신이 차릴 때쯤 돼서 보면은 내가 지금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허탈감이 좀 오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현실감이 조금 옵니다. 야, 논문 쓸 때는 이게 뭐지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 틀리고 교수님이 생각한 게 다 맞는 거고 이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왔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맞기는 맞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현실감. 아, 이게 내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로부터 또 한 3년 정도 지나잖아요. 보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그냥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어디 라면 받침대 없나 했을 때 딱 보이는 게 받침대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새까만 하드카바를 딱 놓고 라면 받침대로나 쓸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논문 통과되고 나서 계속 연구를 했다던가 해서 연구력을 향상시켜 왔다면 자기 논문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너무 못 쓴 것 같아.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이런 걸 썼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예 그냥 내 논문 보기도 싫어.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이나 밖이나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력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 여러분들도 작심하고 파고들면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허구한 날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시는 분들을 절대 연구 못하니까 얕잡아 본다든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컨설팅 하다가 좀 답답해서 제가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거는 이제 성격이 좀 지랄 같아서 그런 거고 절대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왜? 전혀 연구력이 없어가지고 전혀 실력이 상승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이 실력을 검증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나중에는 내가 자존심국이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뭐 교수님이건 누구건 간에 아리까리하면 저 사람이 말한 게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한번 자료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복수로 교차 검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연구력이 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나는 안 돼, 나는 일도 몰라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덥고 또 태풍 온다고 하는데 밖에도 못 나가겠고 이럴 때 도서관이나 카페나 집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지금부터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연구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냥 논주만 대학원 있잖아요. 여기 이제 멤버십 강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보시고 또 다른 좋은 책도 있으면 보시고 검색해가지고 좋은 내용도 한번 보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계속 지적 호기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든지 다 논문 쓸 수 있습니다. 논문 해봐야 그 뭐 페이퍼 작업밖에 더 됩니까 이거? 이거는 양식에 맞추면 되는 문제고 요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그게 뭡니까? 우리 연구 내용이죠. 연구 내용. 이 연구 내용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력을 길러야 된다. 요 연구력에는 뭐 연구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료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페이퍼 작업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열심히 끈기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멤버십 강좌 보시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의 홍보성 발언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